복잡하지 않아요. 루이즈는 이웃에 사는 친구예요. 맞은편 집에 살아서 우리는 자주 만나요. 루이즈와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그림을 그리죠. 우리는 색색의 크레용을 가지고 땅바닥에 나무들을 그려요. 우리 동네 길이 좁고 예쁘지 않아서 꾸며주는 거예요. 굵은 나무 밑동, 긴 나뭇가지, 온갖 색깔의 잎사귀들을 그려요. 가끔 자동차가 지나가며 우리가 그린 숲길을 달려요. 루이즈는 나무 사이에 내 얼굴 그려넣기를 좋아해요. 동그란 얼굴에 커다란 코, 머리숱이 빼곡한 모습이죠. 어제는 루이즈가 그림을 그리면서 내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고 물었어요. 멋진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복잡하지는 않아요. 잘 열면 보이니까요. 내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숲이 있었어요. 고요한 숲, 비밀스런 숲, 수줍어하는 숲, 어두운 숲, 따뜻한 숲, 신비로운 숲. 한쪽 구석에는 우리 동네 길도 있어요. 나는 열었던 머리를 조용히 닫았어요. 그러고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죠. 이 모든 걸 루이즈에게 꼭 말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루이즈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나는 크레용을 가지고 혼자 동네길로 나왔어요. 비가 내려 우리 숲이 지워져 버렸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게는 마음이 없는 걸까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복잡하지는 않아요. 잘 열기만 하면 보이니까요. 내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혼자 사는 생쥐 줄리앙. 생쥐 줄리앙은 언제나 혼자 살았어. 그렇게 사는 게 마음이 편했거든. 땅 위의 모든 동물들은 줄리앙을 잡아먹으려 했고, 땅 밑의 모든 동물들은 줄리앙의 길을 막았어. 그래서 줄리앙은 다른 동물들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지. 줄리앙은 토끼와 두더지, 오소리를 피해 볼볼볼 다니는 법을 알았고, 농부와 사냥개를 피해 어디에 숨어야 하는지도 알았어. 배고픈 원숭이 올빼미의 눈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나뭇가지에서 폴짝 뛰어야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는지도 잘 알았지. 하지만 이건 몰랐어. 누군가 자기를 또록또록 지켜보고 있는 것을 말이야. 바로 그날 밤, 여우가 슬금슬금 줄리앙의 집에 다가왔어. 여우는 온갖 꾀를 짜낸 끝에 와락! 창문으로 온몸을 날렸어. 여우는 이를 바드득 바드득 갈고 으르렁 그르렁 거렸지. 하지만 여우는 줄리앙에게 코끝도 대지 못했어. 창문에 꼭 끼어 꼼짝달싹 못했거든. 저기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주겠니? 여우가 마지못해 부탁했어. 널 도와달라고? 방금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잖아.
줄리앙이 톡 쏘았어. 말도 안 돼. 난 그저 내가 잘 있나 보려고 뛰어든 것뿐이야. 여우는 엉큼하게 거짓말을 했어. 내가 어떻게 잘 있겠니? 커다란 내 머리가 집 안에 불쑥 들어와 있는데. 줄리앙은 화를 냈어.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앞으로 절대 이 커다란 머리를 들이밀지 않을게. 여우가 애걸했어. 줄리앙은 아늑한 자기 집 안에서 여우를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지. 여우 꼬리를 힘껏 당겨도 보고, 코를 낑낑 밀어도 보고, 귀를 움찔움찔 움직여도 보았지만, 여우는 꼼짝도 하지 못했어. 저녁 시간이 되자 배가 고파진 여우는 줄리앙을 간절히 바라보았어. 그 눈빛이 불쌍해진 줄리앙은 여우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지.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며 먹다 보니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몰랐어. 여우는 줄리앙을 꿀꺽 먹어치우는 것보다 함께 식사하는 게 훨씬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어. 줄리앙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썩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튿날 줄리앙이 꾀를 내서 온몸에 힘을 실어 쿵 뛰었더니 여우가 마침내 뻥 튕겨나갔어. 정말 고마워. 여우는 인사를 남기고 숲속으로 돌아갔어. 줄리앙은 다시 혼자가 되었어. 마음 편히 살았던 예전처럼 말이야. 줄리앙은 토끼와 두더지, 오소리를 피해 볼볼볼 다녔고, 농부와 사냥개를 피해 꼭꼭 숨었어. 하지만 나뭇가지를 놓쳐서 원숭이 올빼미에게 딱 걸리고 말았지. 이번만큼은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 줄리앙은 누군가 자기를 또록또록 지켜보고 있는 것을 몰랐어. 여우는 슬금슬금 다가와 온갖 꾀를 짜낸 끝에 헉! 줄리앙을 한 입에 먹어버렸지 뭐야? 원숭이 올빼미는 한바탕 싸워볼까 했지만 슬며시 마음을 바꾸었어. 여우는 가만히 기다렸어. 그러더니 입을 벌리고는 웅얼거렸어. 얘가 간 거야. 뭐라고? 질척질척해진 줄리앙이 물었어. 여우는 줄리앙을 내려놓고 싱긋 웃었어. 이제 나도 갚은 거라고. 그 뒤 여우와 줄리앙은 원래 살던 대로 잘 살았어. 그리고 이제 줄리앙에게도 가끔씩 도란도란 저녁을 함께 먹는 친구가 생겼단다. 끝. 친절은 우리를 강하게 해요. 친절은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친구들아, 안녕. 친절은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아기 오리들 먼저. 친절은 꽃들에게 시원한 물을 주는 거예요. 친절은 힘내라고 응원하는 거예요. 달팽이도 힘내. 친절은 샌드위치와 만두를 나눠 먹는 거예요. 친절은 재빨리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친절은 차례를 지키며 함께 노는 거예요.
친절은 크레파스를 함께 쓰는 거예요. 친절은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친구야, 울지 마. 친절은 아픈 친구에게 초콜릿 쿠키를 주는 거예요. 친절은 사이좋게 같이 노는 거예요. 이 모자 써볼래? 친절은 우리 모두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룰라와 바다 몬스터. 룰라네 가족은 바닷가에 있는 오래된 집에 살아요. 룰라는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그 집을 무척 좋아했죠. 그런데 이제 더는 그곳에 살 수 없게 되었어요. 룰라네 가족은 며칠 뒤 이사를 가요. 바닷가를 따라 넓은 고속도로가 생길 예정이라 집을 팔아야 했거든요. 아침이면 룰라는 샌드위치와 작은 들통, 모래삽을 챙겨 바닷가를 산책하곤 했어요. 룰라는 모래사장을 걸으며 파도에 밀려온 것들을 구경하는 걸 좋아했어요. 또 바위 틈 웅덩이에 사는 바다 동물들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날 아침에도 룰라는 바닷가로 산책을 나왔어요. 그런데 멀리서 갈매기가 아주 작은 동물을 부리로 쪼아대는 게 보였어요. 룰라는 얼른 달려가서 갈매기를 멀리 쫓아버렸어요. 그러고는 겁에 질린 동물을 들통으로 살며시 건져냈어요. 작은 동물은 룰라의 손가락에 몸을 칭칭 감고 매달렸어요.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았죠. 너 정말 조그맣다. 콩이라고 불러도 되니? 룰라가 말했어요. 룰라는 작은 콩이를 바다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숨기 좋은 바위가 많은 웅덩이에 데려다 주었어요. 갈매기를 피하기에 딱이었죠. 콩아, 배고프지? 룰라는 가방에서 샌드위치를 꺼내 콩이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콩이는 샌드위치를 냠냠 맛있게 먹었죠.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두워졌어요. 이제 난 집에 가야 해. 우리 내일 또 만나자. 룰라는 콩이를 향해 한참 손을 흔든 다음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깬 룰라는 평소보다 샌드위치를 3개나 더 만들어서 콩이를 만나러 갔어요. 룰라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만 해도 콩알만큼 작았던 콩이가 룰라만큼 커져 있었어요. 웅덩이가 작게 느껴질 정도였죠. 룰라는 들통에 콩이를 싣고 좀 더 커다란 웅덩이로 데려갔어요. 룰라는 가져온 샌드위치를 모두 콩이에게 주었어요. 자기 것까지 몽땅 말이에요. 그리고 둘은 해질녘까지 함께 놀았어요. 다음 날, 룰라는 부엌 찬장을 뒤져 간식을 잔뜩 챙겼어요. 그리고 커다란 이불에 싸서 바닷가로 끌고 갔어요. 콩이를 만난 룰라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콩이가 그새 또 엄청나게 커졌지 뭐예요. 룰라는 간식을 미끼처럼 하나씩 늘어놓고 콩이가 더 큰 웅덩이로 옮겨가게 했어요. 그런 다음 콩이에게 남은 간식을 모두 주었어요. 콩이는 남김없이 맛있게 먹어치웠죠. 시간이 지날수록 룰라는 콩이가 더욱더 좋아졌어요.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슬퍼졌죠. 콩이를 두고 이사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엉엉 울고 싶었어요.
다음날 아침, 룰라는 콩이를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그 대신 조용히 집에서 이삿짐을 쌌어요. 점심 무렵, 룰라는 용기를 내어 콩이를 만나러 갔어요. 커다란 상자에 수프와 피클, 감자를 가득 챙겼지요. 그런데 웅덩이에 콩이가 없었어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콩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룰라는 텅 빈 웅덩이 옆에 하염없이 앉아 있었어요. 마침내 이사하는 날이 되었어요. 불도저들이 으르렁대며 나타났어요. 룰라는 아빠와 엄마가 짐을 챙겨 차에 싣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부모님도 룰라처럼 슬퍼 보였어요. 룰라야, 이제 떠날 시간이야. 아빠가 말했어요. 하지만 룰라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갈 수가 없었어요. 여긴 룰라의 집인걸요. 게다가 이곳은 룰라에게만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니까요. 룰라는 씩씩하게 걸어가 불도저 앞에 서서 당당히 외쳤어요. 난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불도저 기사들이 깔깔 웃음을 터뜨렸어요. 난 절대 비키지 않아요. 룰라가 다시 한번 크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불도저는 룰라를 아랑곳하지 않고 검은 매연을 뿡뿡 내뿜으며 다가왔어요. 룰라는 두려웠지만 소중한 집과 바닷가를 바라보며 꾹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 룰라가 무엇을 봤을까요? 코끼리 10마리를 합친 것보다도 더 커다란 콩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 룰라의 손가락을 감쌌던 것처럼 온몸으로 룰라네 집을 꼭 감싸 안고 있었죠. 불도저 기사들은 거대한 콩이를 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뚝 멈추고 불도저의 방향을 틀어 쏜살같이 도망쳤어요. 룰란의 가족은 여전히 바닷가 집에 살고 있어요. 고속도로도 생기지 않았지요. 물론 그 후에도 불도저가 3번쯤 더 나타나긴 했지만 그때마다 콩이가 쫓아버렸어요. 룰라는 매일 바닷가를 산책해요. 파도에 밀려온 신기한 것들과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찾아다니지요. 그럴 때면 콩이가 룰라를 만나러 헤엄쳐 와요. 룰라와 콩이는 더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나는 보이지 않아요. 사하르는 파도 타기를 좋아해요. 스페인의 바닷가는 정말 잊을 수 없어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시원하게 파도를 탔거든요. 사하르는 우표 모으기도 좋아해요. 멕시코에서 날아온 우표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날아온 우표도 모았어요. 우표에 새겨진 글자를 들여다보는 것도 좋고 글자에 담긴 뜻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아해요. 사하르는 행성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해요. 행성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어요. 사하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겠죠? 그런데 사하르 주위에는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하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사하르는 뚜렷하게 보였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학교 친구 로의 생일이었어요. 로는 생일 케이크와 물고기가 헤엄치는 연못, 보물찾기 놀이를 준비하고 반 친구 모두를 파티에 초대했어요. 사하르만 빼고요. 또 다른 친구 아베는 밍에게 같이 놀자고 했어요. 하지만 사하르에게는 묻지 않았어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하르의 모습은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사하르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소리도 지르고 몸부림도 쳤어요. 유리병도 던지고 그net줄도 끊어 놓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사하르를 보지 못했어요. 사하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었어요. 친구의 사탕을 훔쳐먹어도 아무도 모르니까요. 영화관에 몰래 들어가도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사하르는 가끔 겁이 났어요. 겉모습이 사라졌으니 속마음도 텅 빌 것만 같았거든요. 기체로 만들어진 해왕성처럼 될 것 같았어요. 지구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해왕성에는 언제나 거대한 폭풍우가 일어요. 사하르는 놀이터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곤 했어요. 가끔 사람들이 다가오면 사하르는 옆으로 비켜 자리를 조금 내어주었어요. 오늘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하르는 왠지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자기를 바라보는 어떤 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사하르는 다른 사람을 보나 하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사하르는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어요. 그러자 아이도 손을 흔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을 흔들어 준 게 오랜만이라 사하르는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아이가 사하르 쪽으로 걸어왔어요. 사하르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어찌나 떨리던지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아이가 옆에 와서 앉자 사하르는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겁이 났어요. 풍선껌을 불던 아이가 물었어요. 무슨 책이야? 우주에 관한 책. 사하르가 대답했어요. 아이가 또 물었어요. 해왕성에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는 거 알아? 응. 사하르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또다시 물었어요. 우리 같이 놀까? 아이의 이름은 시리예요. 사하르와 시리는 하루 종일 같이 놀았어요. 탐험가 놀이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두 아이는 둘만의 세상을 찾아서 지칠 때까지 신나게 놀았어요. 다음 날 사하르는 시리가 없을까봐 겁이 났어요. 어제 일은 그냥 꿈이었을까 봐서요. 하지만 시리는 그네 옆에서 사하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두 친구는 매일 함께 놀았어요. 사하르의 모습도 점점 더 밝고 뚜렷해졌어요.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사하르도 빛이 났어요. 놀이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하르를 볼 수 있었어요. 해왕성에서도 사하르가 보일지 몰라요. 먼 훗날 사하르는 투명하던 지난 날을 까맣게 잊을지도 몰라요. 지금 아주 잘 지내니까요. 넌 대체 누구니? 코코는 오래전부터 정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글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코코는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을 만났어요. 안녕, 난 앵무새 코코야. 넌 어떤 동물이니? 코코의 말에 그 동물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나도 잘 몰라. 내 이름이 페르난도라는 것밖에. 내가 어떤 동물인지 모른단 말이야? 코코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한번 알아맞혀 볼게.
코코는 페르난도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바로 그때 뱀이 쓱 기어오더니 덤불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저것 봐, 페르난도! 꼬리가 너랑 똑같아. 넌 뱀인가 봐. 뱀이라고? 우와, 마음에 쏙 들어. 페르난도는 폴짝대며 좋아했어요. 그러고는 뱀처럼 납작 엎드려서 덤불 속을 이리저리 기어다녔어요. 또 뱀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도 했죠. 아이고, 힘들어. 아무래도 난 뱀이 아닌가 봐. 페르난도의 말에 코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수영이나 할래. 물속에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떠오를지도 몰라. 페르난도가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코코는 페르난도를 따라갔어요. 페르난도가 신나게 수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코앞에서 악어를 보게 되었죠. 저것 봐, 페르난도. 물속에 둥둥 떠 있는 게 너랑 똑같아. 넌 악어인가 봐. 코코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배고픈 악어는 입을 크게 벌렸어요. 휴,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다시는 물에 안 들어갈 거야. 페르난도는 숨을 헐떡거렸어요. 그러게, 넌 악어도 아닌가 봐. 아휴. 코코는 한숨을 쉬었지요. 그때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규어가 나뭇가지 위를 지나가고 있었죠. 제규어는 다른 나뭇가지로 날쌔게 뛰더니 금세 사라졌어요. 제규어의 갈색 얼룩무늬가 내 몸에 있는 무늬와 비슷한걸? 코코가 말했어요. 넌 제규어가 아닐까? 정말 그렇게 생각해? 페르난도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코코는 날갯깃으로 페르난도의 뻣뻣한 털에 동그란 무늬를 더 많이 그려 넣었어요. 아! 정말 넌 제규어 같아! 코코가 말했어요. 야호!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게 되었어. 페르난도는 제규어처럼 으르렁거려 보았어요. 또 제규어처럼 등을 구부려 걸어 보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후두둑 쏟아졌어요. 페르난도의 동그란 무늬는 금방 지워졌죠. 페르난도는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어요. 난 제규어도 아닌가 봐. 페르난도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코코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건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할래. 페르난도는 벌렁 누워버렸어요. 그때 코코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생각났어! 너처럼 게으른 동물은 딱 그 동물밖에 없어! 바로 나무늘보야! 게으름 피우는 거라면 나도 잘할 수 있어. 페르난도는 여전히 벌렁 누워만 있었지요.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만약 나무늘보라면 손과 발로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릴 수 있어야 해. 코코가 말했어요. 페르난도는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리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무척 힘들었어요. 끙끙. 아무래도 난 나무늘보도 아닌가 봐. 페르난도는 축축한 땅 위에 또다시 벌렁 누워버렸어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 코코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어떤 동물인지 이제 알 것 같다.
페르난도는 꿀꿀거리며 말했어요. 꿀꿀, 나는 말이야. 꿀꿀 앵무새야. 봐, 나도 앵무새처럼 날 수 있을지 몰라. 페르난도는 코코의 깃털을 몸에 달고 푸드덕 거렸어요. 마음 약한 고슴도치. 고슴도치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블랙베리가 달랑달랑 매달린 채 자라고 있었어요. 사과만큼 커다란 블랙베리였지요. 고슴도치는 날마다 그 열매를 보려고 먼 길을 걸어갔어요. 완전히 잘 익으면 맛있게 먹으려고요. 너무 단단해도 안 되고 너무 물렁거려도 안 되니까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목요일에 드디어 블랙베리가 다 익었어요. 고슴도치는 휘청휘청한 줄기 위를 비틀비틀 기어갔어요. 잘 익은 블랙베리는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코를 실룩이며 달콤한 향기를 맡으니 정신이 아찔했죠. 고슴도치가 막 입을 열고 한 입 맛보려는 순간 갑자기 까마귀가 날아와 외쳤어요. 뭐 하는 거야? 그 엄청 커다란 열매를 그냥 먹어버리려고? 그렇게 귀한 큰 열매를 찾았는데 뭘 해야 하는지 정말 몰라? 까마귀가 윽박질렀어요. 말문이 막힌 고슴도치는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지요. 그런 건 당장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겨야지. 안 그러면 다른 친구들한테 어떻게 자랑할래? 그렇게 큰 블랙베리는 어마어마한 자랑거리라고. 사진기가 집에 있는데. 그럼 그걸 들고 집으로 가야지. 얼른! 까마귀의 호통에 고슴도치는 겁에 질린 채 집으로 향했어요. 까마귀가 외바퀴 수레를 빌려줘서 고슴도치는 블랙베리를 수레에 싣고 갔지요. 그런데 수레도 너무 무겁고 언덕도 어찌나 울퉁불퉁한지 자꾸 기우뚱거렸어요. 바퀴가 돌에 부딪힐 때마다 블랙베리가 덜컹거렸죠. 언덕 위의 여우가 고슴도치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았어요. 고슴도치는 여우가 갑자기 큰 소리로 불러서 깜짝 놀랐어요. 야! 거기 도치! 그 작은 외바퀴 수레 안에서 열매가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짓이겨지고 있는 게 넌 안 보이니? 하지만 고슴도치가 말하려 했어요. 아니면 잼이라도 만들려는 거야? 아니요, 하지만 그런 열매는 조심조심 들어야 돼. 블랙베리는 물러지기 쉬워. 그거 몰라? 고슴도치는 블랙베리를 머리에 이고 비틀거리며 앞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아까보다 더 조심조심 천천히 걸었지요. 벼랑간 부엉이가 부엉부엉 울자 고슴도치는 깜짝 놀라 펄쩍 뛰었어요. 블랙베리가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부엉부엉, 고슴도치야, 너 그러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 그 무거운 걸 이고 끙끙거리며 나르는 건 말이야. 너 그러다 등 다 망가진다. 난 알거든. 이만큼 나이를 먹었으니까 등은 아주 살살 다뤄줘야 한다고. 하지만 이 열매를 조심해서 옮겨야 하거든요. 고슴도치가 말했어요. 블랙베리를? 너 그걸로 주스를 만들 거니? 그걸로 주스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운 게 분명하구나. 그러면 1년 내내 주스를 마실 수 있지. 앞날은 미리미리 생각해야 돼.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 난 알거든. 이만큼 나이를 먹었으니까.
부엉이가 부엉부엉 울면서 깃털을 크게 부풀렸어요. 고슴도치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완전히 잘 익은 그 열매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앞으로 굴리기 시작했지요. 세 바퀴를 채 돌리기도 전에 이번에는 빨간 족제비가 나타나 소리쳤어요. 우엑!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너 거기! 그거 세상에서 가장 크다는 그 블랙베리 아니야? 그런데 그걸 지금 땅에 굴리고 있어? 그게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안 보여? 그렇게 좋은 블랙베리는 크림 케이크 맨 위에 올려놓는 거야. 그건 장식용이라고. 뭐? 케이크를 아직 안 만들었다고? 파티에는 누굴 초대했어? 나는 초대했지? 고슴도치는 족제비가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얼른 열매를 굴리며 그 앞을 지나가 작은 배가 둥실둥실 떠있는 개울로 갔어요. 고슴도치가 노를 저어 개울을 건너는데 이번에는 청둥오리가 헤엄을 치며 배를 향해 오지 않겠어요? 고슴도치는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이런, 저 바보 같은 오리는 또 무슨 말을 하려나. 오리는 느릿느릿 헤엄쳐 다가오더니 고슴도치한테 말을 걸었어요. 친구야, 안녕? 안녕. 고슴도치가 대답했어요. 오리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고슴도치는 노젓던 것을 멈추었어요. 둘은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내 열매 어때? 고슴도치가 물었어요. 예뻐. 아주 반짝이네. 물고기처럼. 오리가 대답했어요. 나 이거 먹을 건데 너도 같이 먹을래? 그래? 고슴도치와 오리는 블랙베리를 한 입에 꿀꺽 삼켰어요. 고슴도치가 짐작했던 대로 블랙베리는 완전히 잘 익어 있었죠. 먹기에 딱 맞게 바라던 그대로요. 손으로 말해요. 손으로 모든 걸 하지요. 사랑해. 말하면서요. 엄마 손은 달콤하게 잠을 깨우죠. 언니 손은 야옹이 컵에 우유를 따라요. 아빠 손은 아가와 걸음마 하고요. 내 손은 아가와 인형놀이 하지요. 손으로 블록놀이를 하고 손으로 양말짝을 맞춰요. 손으로 신발끈을 묶고 까꿍 아가에게 인사하지요. 손으로 풀을 뽑고 한 알 한 알 씨를 심고 엄마 손은 따끔따끔 가시를 뽑아주고 아빠 손은 조마조마 자전거를 잡아줘요. 눈물을 닦아주고 나를 꼭 안아주는 손. 공을 던지는 손, 나를 붙잡는 손. 손으로 못할 게 없어요. 사랑해 말한다면요. 엄마 손이 구운 따끈따끈 케이크. 내 손으로 예쁘게 꾸며보아요. 아빠에게 한 입, 내 손으로 드려요. 선물을 담는 손, 전구를 다는 손, 종이 모자를 접고 친구를 재우는 손. 안녕, 안녕. 손으로 인사해요. 우리 아가 얼마나 컸나? 키를 재는 손. 할아버지 두 뺨을 간지럼 태우는 내 손. 언니를 빙그르르 춤추게 하는 오빠 손. 아빠 손이 기타를 치면 우리 모두 손뼉을 쳐요. 자, 비지를 해볼까요?
손에 쥔 쌀이비로 쓱싹쓱싹 깨끗이. 손으로 책을 들고 읽어요. 손으로 머리를 빗어주지요. 이불을 덮어주는 엄마 손. 우리 아가 잘 자렴 뽀뽀하는 아빠 손. 손으로 모두 할 수 있어요. 사랑해 말할 수 있어요. 메이의 정원. 메이의 가족은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메이는 정원을 가져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새 정원을 만들면 되지. 엄마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 빽빽하게 들어찬 건물들 좀 보세요. 사과나무랑 수선화가 자랄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구불구불한 오솔길도 없고 숨어 있을 만한 덤불도 없어요. 기껏 찾아낸 것이라고는 못마땅한 얼굴의 사자뿐이었어요. 아참, 상자는 아주 많았어요. 하지만 메이는 친구들하고 놀고 싶었어요. 사과나무에서 새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유리병에 보물을 모으고 싶었어요. 메이는 물결이는 풀밭에서 나비를 쫓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접 나비를 그렸지요. 하지만 그림들은 빗물에 씻겨 내려갔어요. 메이는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과나무는 쓰러지고 데이지꽃은 없어졌어요. 메이는 상자놀이에 실증이 났어요. 저 아래 구불구불한 거리를 따라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너머 멀리에 공원이 보였어요. 공원에는 나무와 그네가 있었지요. 메이는 엄마가 외출할 준비를 마치자 얼른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앞장서 길을 안내했어요. 모퉁이를 돌고 다리를 건너고 건물들 사이를 지나고 가로등 밑을 지나 공원에 이르렀어요. 공원에는 아주 작은 돌멩이가 잔뜩 깔려 있고 빈 의자들이 놓여 있었지요. 메이는 조약돌로 데이지꽃을 그렸어요. 그리고 도시의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지요. 아주 작은 새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과나무 새였어요. 새가 포로롱 날아갔어요. 메이는 재빨리 뒤를 쫓았지요. 새는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숲은 닫혀 있었어요. 메이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하지만 새는 나오지 않았죠. 메이는 꼼짝 않고 오랫동안 문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작은 초록빛 싹 하나가 틈새로 살짝 내다보고 있었어요. 숲의 한 조각이었어요. 메이는 다시 모퉁이를 돌았어요. 팔짝팔짝 작은 돌멩이와 빈 의자를 지나고 요리조리 가로등 사이를 지났어요. 다시 다리를 건너 집으로 돌아왔어요. 메이는 새 보물을 빛에 비춰보았어요. 창턱에는 메이의 보물 유리병이 있었죠. 작은 병이지만 식물 하나가 자라기에는 충분했어요. 보세요. 메이의 정원이에요. 종소리 울리던 밤에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어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지? 잠에서 깬 올리는 소리가 나는 창가로 후다닥 달려갔어요. 하지만 창밖에는 온 세상을 덮고 있는 하얀 눈만 보였어요. 올리는 썰매를 가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집 밖으로 나온 올리는 떨어지는 눈송이를 잡으려고 폴짝폴짝 뛰었어요. 그때 딸랑딸랑 종소리가 들렸어요. 올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어요. 슝! 썰매를 타고 언덕 아래로 내려가자 딸랑딸랑 종소리가 또 들렸어요. 이번에는 훨씬 잘 들렸어요. 바람이 불자 종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올리는 종소리에 점점 가까워졌죠. 종소리는 어두운 숲속에서 들렸어요. 올리는 조심조심 숲으로 들어갔어요. 나뭇가지에 은방울이 달린 빨간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누가 목걸이를 놓고 갔지?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나무 사이에서 술록이 나타났어요. 안녕? 깜짝 놀란 올리가 말했어요. 혹시 이거 찾고 있니? 올리는 술록에게 목걸이를 걸어주었어요. 그러자 술록이 몸을 좀 더 낮췄어요. 올리는 술록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올리를 태운 술록은 밤하늘로 높이 높이 날아올랐어요. 둘은 하얀 눈이 덮인 숲과 마을을 지나 달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 위를 날아갔어요. 하늘에서 바라본 세상은 무척 아름다웠죠. 헤어질 시간이 되자 술록은 올리를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고마워. 올리가 술록을 꼭 안아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올리는 살금살금 방으로 올라갔어요. 포근한 이불 속에 들어가자 올리는 금세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다시 종소리가 울렸지만 이번에는 듣지 못했어요. 술록은 친구들과 함께 다시 밤하늘로 날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올리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답니다. 코기빌의 크리스마스. 흰 기러기 떼가 남쪽 나라로 날아가고 먼 산에 눈이 하얗게 쌓이면 코기빌 마을 주민들은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1년 중 가장 기쁜 날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이지요. 벽난로 앞에 모여 차를 마시기에 좋은 계절이 온 거예요. 추운 날 아침, 칼렙 브라운 부부는 부엌 난로가에 앉아서 함께 차를 마십니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 원뿔 장식을 만듭니다. 크리스마스 달력도 그려서 색칠하고 날짜를 하루씩 지우면서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죠. 고양이들은 돌박하로 화환을 만듭니다. 즐겨 먹는 풀이고 치즈를 섞어 만든 화환은 쥐를 잡는 미끼로도 그만이거든요. 토끼들은 케일로 화환을 만듭니다. 크리스마스 파티가 끝나고 나면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12월 6일은 성 니콜라스 탄생일입니다. 성 니콜라스는 가난하고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는 옛날 이야기 속 사람이에요. 이날이 되면 브라운 가족은 크리스마스 달력을 벽에 겁니다. 식탁 위 천장에는 화환을 달아 촛불을 밝히죠.
화환은 가지에 잎이 잘 붙어 있는 회양목으로 만듭니다. 전나무나 소나무는 잎이 약해서 찻잔에 뾰족한 잎이 떨어지거든요. 브라운 부위는 10월에 미리 만들어둔 체리와 아몬드가 들어간 던디 케이크를 꺼내옵니다. 이 케이크는 오래 두면 둘수록 더욱 맛있어진답니다. 해마다 이날에는 차 마시는 시간에 던디 케이크를 먹습니다. 올해는 코기빌 마을에 세 가족이 이사 왔습니다. 첫 번째로 치카호미니 씨가 어머니, 아내, 딸과 함께 도착했지요. 치카호미니 가족의 새 집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브라운 가족과 이웃들이 이사를 도와주었죠. 치카호미니 씨는 멋진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의 가게에서는 마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을 팔아요. 없는 게 없지요.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치카오미니 씨는 염소 썰매를 몰고 마을을 돌며 가게를 광고하고 다닙니다. 어린 코기들은 신이 나서 썰매를 쫓아다니며 뒤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정말 신나죠. 썰매가 멈추면 마을 주민들이 치카오미니 씨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눈이 쌓여서 가게까지 못 오는 손님들이 좋아할 물건이 잔뜩 실려 있으니까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이죠. 크리스마스 12일 전부터는 물건값의 10분의 1을 깎아줍니다. 두 번째로 이사 온 가족은 스타우퍼 가족입니다. 독일인의 후손들이죠. 이 가족은 까마귀 이스마엘의 이삿짐 회사의 도움을 받아 이사했습니다. 스타우퍼 가족의 두 아들 아브라함과 아이작은 둘 다 약사입니다. 세 딸 해티, 페니, 메릴라는 약으로 쓸 수 있는 허브풀을 구해서 병을 잘 고칩니다. 스타우퍼 가족은 치카오미니 씨의 가게 옆에 약국을 열었습니다. 약국에서는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도 팔았어요. 아이작이 만든 돌바카 밀크쉐이크는 고양이 아가씨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톰캣은 한 번에 5잔씩이나 마시고 가죠. 아이작은 맛 좋은 아이스크림도 만듭니다. 온 마을의 어린 코기, 고양이, 토끼들이 무슨 맛을 좋아하는지 벌써 다 안다니까요. 어린 고양이와 코기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배가 아플 때 아브라함의 약을 먹으면 잘 낫습니다. 하지만 토끼들은 아브라함이 쓰는 약이 좀 독하다며 페니, 해티, 메릴라의 허브풀로 치료를 받죠. 세 번째로 카디건 코기 가족이 이사 왔습니다. 카디건 가족은 코기빌에서는 드물게 긴 꼬리를 가진 특별한 코기들이죠. 이 가족은 친구 사귀기를 좋아합니다. 집에 손님들이 찾아오면 정성을 다해 대접하지요. 카디건 가족의 집은 정말 근사해서 초대받은 사람들도 대단한 인물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는 카디건 가족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지요. 집에는 여행한 곳에서 사온 도자기 그릇과 은접시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염소 스키를 타고 눈길을 신나게 달립니다. 머트 보거트의 공장에서는 흰 연기가 피어오르네요. 해마다 이맘때면 머트 보거트는 신기한 장난감을 계속 만들죠. 그가 올해 크리스마스 바자회에 어떤 장난감을 내놓을지 다들 보고 싶어 합니다. 바자회 날, 머트 보거트는 장난감을 팝니다. 특히 스컹크 인형과 증기기관차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지요. 맛 좋은 음식도 잔뜩 있습니다. 스냅 제과점에서 파는 빵은 스타우퍼 가족이 만든 아이스크림만큼이나 맛이 있습니다. 호수가 꽁꽁 얼면 스케이트 시합도 열립니다. 모닥불 파티를 열고
숲에서 한밤의 소풍을 즐기기도 합니다. 12월 23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트리로 쓸 나무를 베러 숲에 가는 날입니다. 꼬박 하루를 보내야 하는 일이어서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 가지요. 커다란 썰매를 끄는 일은 힘센 염소들의 몫이에요. 자, 이제 숲으로 출동! 누가 먼저 숲에 도착하는지 경주가 벌어집니다. 보통은 스키 자동차를 탄 머트 보거트가 이기지만 치카오미니 씨와 칼렙의 아들 팔리 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트리로 쓸 나무를 싣고 달빛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이 보입니다. 창문에서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오네요. 난로가에서 따끈한 차를 마실 생각을 하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근사한 크리스마스 트리도 구했으니 이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12월 25일 밤, 브라운 씨 집에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응접실 문이 서서히 열립니다. 촛불과 반짝이는 장식들로 꾸민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뚝 서 있네요. 다들 놀라서 말도 못하고 트리 주위를 빙빙 돌며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해, 아빠. 사나운 눈보라가 몰아치면 아빠는 온몸을 구부려 바람을 막아요. 그리고 나를 품고 말해요. 사랑해. 사랑한다는 건 꼭 안아주는 거예요. 차가운 얼음판에 나를 놓치면 꽁꽁 얼어버려요. 아빠는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끌어안고 조용히 말해요. 사랑해. 사랑한다는 건 용감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길고 긴 겨울 내내 아빠는 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려요. 어제도 오늘도 낮에도 밤에도. 사랑해. 곧 만나자, 아가야. 사랑한다는 건 오래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매섭고 추운 겨울이 끝날 때쯤 점점 알속이 비좁아져요. 이제 아빠를 만나러 갈래요. 아빠 가슴이 쿵쿵 뛰어요. 힘내, 우리 아가. 사랑한다는 건 마음을 다해 응원해주는 거예요. 빠직, 빠지직. 힘껏 알을 깨고 나오니 하얀 눈밭이 눈부셔요. 아빠는 가슴이 벅차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사랑해, 사랑해, 아가야. 사랑한다는 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아빠가 몸속에 저장해둔 우유를 먹여줘요. 아빠 입속에 머리를 쏙 넣고 따뜻한 우유를 받아 먹어요. 잘 먹네, 우리 아가. 사랑해. 사랑한다는 건 따뜻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봄이 왔어요. 털이 보송보송하게 자랐어요. 아빠가 나를 자꾸 얼음판 위로 밀어내요. 한 발 한 발 뒤뚱뒤뚱 얼음 위를 걷다가 꽈당! 아빠는 가만 바라만 봐요. 사랑한다는 건 혼자서도 할 수 있게 지켜봐 주는 거예요. 날개가 땅에 닿을 만큼 길어졌고 눈밭을 뒹굴며 눈 아이스크림도 먹지요. 아빠가 먹이를 구하러 바다에 다녀올 때마다 키가 한 뼘씩 자라나요. 아빠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미소 지어요. 사랑한다는 건 바라만 봐도 벙긋 웃음이 나는 거예요.
아빠처럼 멋진 털을 갖기 위해 털갈이도 해요. 하루하루 쑥쑥 자라는 나를 보며 아빠는 말해요. 내가 참 자랑스러워. 사랑해. 사랑한다는 건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아빠만큼 몸도 마음도 훌쩍 자랐어요. 이제 아빠는 나를 두고 바다로 떠나야 한대요. 바다로 가면서 아빠가 말해요. 곁에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해. 사랑한다는 건 서로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아빠가 되었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면 온몸을 구부려 바람을 막아요. 그리고 아기에게 나직나직 말해요. 사랑해, 아가야. 사랑한다는 건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도토리 마을의 1년 1월 도토리 마을의 1월은 1년 가운데 가장 경사스러운 달이에요. 모두 함께 새해의 시작을 축하하고 멀리 사는 친척들에게는 축하의 편지를 보내지요. 새해가 되면 우편배달부 형은 무척 바빠요. 편지 왔어요, 편지! 우편배달부 형이 오면 모두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편지를 받아요. 와, 할머니가 보내셨네. 우편배달부 형은 해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웃는 얼굴들을 보러 가지요. 2월 도토리 마을의 2월은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달이에요. 감기에 걸린 아이들이 너도 나도 병원을 찾아와서 의사 선생님은 이달에 가장 바빠요. 쿠의 아빠와 엄마가 하는 약국에도 감기에 걸린 손님이 많이 찾아와요. 몸조리 잘하세요. 3월 도토리 마을의 3월은 1년 중에서 가장 이사가 많은 달이에요. 이삿짐을 나르는 수레가 모자라서 택시 운전사 아저씨도 같이 짐을 옮기죠. 도토리 유치원에서는 졸업식을 해요. 가장 맞이었던 쿠와 코타도 선생님과 동생들의 배웅을 받으며 도토리 유치원을 떠나가요. 잘 가요. 가끔 놀러 오세요. 4월 도토리 마을의 4월은 1년 중에서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달이에요. 사방에 꽃이 피면 도토리들은 모두 꽃 구경을 나가요. 이맘때쯤 지로의 아빠와 엄마가 하는 도시락 가게에는 쉴 틈이 없을 만큼 주문이 많이 밀려들죠. 오늘 도토리 초등학교에서는 입학식을 하나 봐요. 책가방을 맨 1학년 친구들은 정말 기쁜 표정이에요. 입학 축하해. 5월 도토리 마을의 5월은 1년 중에서 바람이 가장 상쾌한 달이에요. 세탁소 아저씨는 여러 집에서 맡긴 겨울 모자를 정성껏 세탁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빤 모자를 말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놀러 왔어요. 아, 저거 내 모자다. 내 모자도 있어. 아이들은 쭉 널린 갖가지 모자들을 재미나게 바라보았어요. 6월 도토리 마을의 6월은 1년 중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달이에요. 비 내리는 날에는 좀처럼 밖에 나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도토리 마을에서 비 오는 날의 모자가 큰 인기를 모으자 모두들 마음이 들떴어요. 이 모자만 있으면 비 오는 날에도 밖에 나가고 싶겠어. 7월 도토리 마을의 7월은 파란 하늘이 눈부신 달이에요. 드디어 수영장이 문을 열죠. 아이들은 튜브와 비치볼을 들고 신나게 수영장으로 가요.
어른들은 그 옆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즐기죠. 8월. 도토리 마을의 8월은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달이에요. 무더운 날이 계속되면 도토리 찻집이 빙수 가게로 변신해요. 커피는 한동안 팔지 않아요. 빙수에 뿌리는 시럽은 두 가지를 고를 수 있어요.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이네. 9월. 도토리 마을의 9월은 1년 중에서 달림이 가장 예쁜 달이에요. 상수리 할머니가 만든 경단을 싸들고 다 같이 달 구경을 나가죠. 달림을 바라보면서 먹는 경단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조금씩 가을이 깊어가요. 10월. 도토리 마을의 10월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운동회가 열리는 달이에요. 운동회 때는 온 마을이 들썩거려요. 마지막 달리기 경주를 할 때는 모두가 흥분했어요. 육상선수 아빠와 아들은 둘 다 정말 빨라요. 하지만 경찰 아저씨도 뒤지지 않아요. 올해는 누가 우승을 할까요? 11월. 도토리 마을의 11월은 예술의 달이에요. 화가인 마키의 아빠는 1년에 한 번 전시회를 열어요. 전시장에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많이 있어요. 가장 큰 캔버스는 아이들의 얼굴로 꾸며져 있어요. 12월. 도토리 마을의 12월은 온 마을이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달이에요. 커다란 무대를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미고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열어요. 시라와 카라 자매의 아빠와 엄마의 연주에 맞춰 다 함께 노래를 불러요. 도토리 찻집 사장님이 맛있는 커피를 끓이자 케이크 가게 직원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잘라 나누어 주었어요. 이제 곧 올 한 해가 저물어요. 1년 동안 도토리 마을에서는 즐거운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카메라맨이 1년 동안 찍은 사진들이에요. 도토리들이 웃는 사진을 보면서 카메라맨도 싱긋 웃어요. 어느 사진이 어떤 달의 모습인지 기억나나요? 참 행복한 한 해였어요. 내년도 멋진 1년이기를.